제가 원래 부실공사 전문입니다. 원래가 네, MBC 있을 때도 하도 부실공사 아이템만 발제해서 위에서 그만 좀 하라고 아니지. 혼나기도 했던. 네.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완전 전문 분야시네. 와,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힌 취재를 했습니다. 네.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어떤 의혹 제기를 했는지 네. 일단 그 두 갈식으로 의혹 제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첫째,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를 지정해줬다. 그리고 서울시가 선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을 했다. 오, 굉장히 큰 의혹 제기입니다. 예. 철거공사 시공사는 흥화라고 하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어요. 여기가 시공사. 근데 전체 이 철거공사가 엄청 큰 공사일 거 아니야. 네. 이 전체는 흥화가 서울시에게 이제 낙찰을 받았어. 흥화. 흥화. 그럼 흥화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세부 공정이 또 필요할 거 아니야. 또 그 밑에 하도급하고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네. 자, 하도급하고 계약을 맺은 그 그림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하나가 나우 건설 사업, 음. 또 하나가 삼우 건설 산업.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 관계자의 폭로가 이번에 나온 거야. 오. 네. 흥화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할 거 아니야, 흥화. 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밑에 세부 공정을 맡겨야 되는 업체가 평소에도 같이 손발을 맞추면 좋잖아. 그 라인업들이 있겠죠. 라인업. 네. 그 협력 업체를 관리를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럼요. 등록을 시켜놓고. 네. 그런데 흥화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 업체가 아니라 제3의 업체를 서울시가 야 여기로 해. 아, 흥화야. 흥화, 오. 흥화 너 일로 와봐. 아, 저희 하는데 있어요. 야, 씨! 너 아니, 앞으로 하기 싫어? 아니, 쓱 이렇게 다른 업체를 소개해줬다는 거야.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를 지정을 했다. 그렇지. 관련해서 오케이. 폭로했는데요. 그 녹취가 있습니다. 그 녹취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예스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하도급을 써라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지 마. 그 업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업체는 얘기 지금 못해요. 업체 내가 아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그게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서울시가 찍어준 게 서울시 내면 들었어요. 관행이에요, 관행. 협력업체 등록한 업체만 참석했어요. 흥화의 협력업체로. 네, 업체. 그럼 이번에 그럼 찍은 업체는 그 흥화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아니, 그래서 같이 무조건 가면은 명함 줘야 돼. 쓰라고. 일단 단지처가 지정업체 무조건 쓰라는 서울시고 그것만 하면 아마 난리 나고요. 와. 심각하네. 이 엄청난 폭로가 나왔어. 기자님 예. 부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로입니다. 화요일 날 사고가 났고요. 화요일 날. 네. 목요일 날부터 요 내부 관계자를 컨택을 해서 만났고요. 네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만났고 토요일까지는 전화 연락을 해서 3일간 요 관련 내용을 계속 물어봤는데 3일에 걸쳐서 뭐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서울시가 찍어준 건 틀림없다. 라는 거고 요 사람은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뭐 그 사람 얘기는 뭐 그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네. 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기대하진 않고 이제 좀 공사 관련 내용을 뭐 듣기 위해서 부실에 왜 대한 사고가 이야기. 났는지 그걸 알만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제 제보를 준 게 아니라 사실 취재진이 먼저 접근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취재하는 뭐 PD가 있는데 네네. 독립 PD입니다. 독립 PD가 접근을 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만났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만났고 직접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이 공사 관련해서 왜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듣는 과정에서 저 같은 폭로가 나왔고 저걸 저희가 계속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여 차례 이상 그거는 확실하다. 서울시는 늘 그런다. 늘 하도급 업체를 늘 여기를 쓰라고 찍어준다. 우리가 안 쓰면 안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지. 예. 그러면 온갖 생트집을 다 잡아서 공사 못하게 한다. 그럴 수 있겠네. 흥화가 관리하는 협력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거는
관행입니다. 모든 종합 건설사는 아무한테나 하청을 주지 않아요. 그럼요. 자기네가 관리하는 협력업체가 따로 있어요. A, B, C, D, 그렇겠지. E 이렇게 그래 뭐 손발이 잘 맞고.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뭐 수도공사면 수도공사, 뭐 철근이면 철근 이렇게 각 협력업체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중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어. 왜냐면 우리랑 일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손발도 더 잘 맞을 그렇겠죠. 테고 네. 서로 사정도 알고 그렇겠죠. 뭐 엄한 사람 뭐 좋은 줄 알고 썼는데 갑자기 부도내고 튈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 단가도 예측이 될 거고. 이 사람 주장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데를 그렇게 찍는다는 거죠. 와. 그러면 서울시가. 흥화는 혹시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좀 하셨어요? 흥화? 너네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제보 들어왔는데 물어봤는데 흥화의 간부는 그거는 내가 아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겠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그렇게 서울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기자님? 이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이전의 기사를 보면요. 2019년도 기사긴 한데 감사원 하도급 선정 갑질 서울시 공무원 적발에서 내용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인척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있네. 이거는 업계 관해,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할 때 큰 공사를 하는데 현대나 삼성이나 이걸 선정할 때 여기서 장난을 치긴 어려워요. 왜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네, 그렇죠. 보는 눈이 여기서 돈을 해먹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 시공사들이 하청업체랑 계약할 때 여기서 돈이 오갈 때 여기서 돈을 남겨 먹어서 위에 뭐 상납을 하든지 뭐 비자금을 만들든지 뭐 시공사가 옛날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비자금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비자금으로 뭐 발주처나 뭐 로비를 해야 되면 로비를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상식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폭로대로 서울시가 생뚱맞은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야 여기로 해라고 했다고 쳐봐. 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그럴 이유는 뭐 금전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득 말고는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 흔한 방식으로는 이제 뭐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이 이제 퇴사하고 그 뭐 업체 그럴 간다든지 수 있겠죠. 어, 뭐 유차. 뭐 내 친인척들이 거기에 있다든지 뭐 내가 뭐 차명으로 지분을 거기에 좀 넣어놓은 게 있다든지 혹은 그냥 아예 그냥 뒷돈을 받는다든지 보통 이게 공식이죠, 공식. 와, 근데 관행이란 단어를 여러 번 하더라고. 굉장히 무서워. 이 사람의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보도에서 다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특정이 될까봐 제보자가 그 얘기는 네네네. 본인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접대했는지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인이 자기는 나는 이제 공사를 딴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테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대박 뭐 그런 구체적이네. 그러니까 뭐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거는 추가 취재를 해봐도 이게 어떻게 증거로 뭐 이 특정 업체를 쓰라고 서울시가 공문에 남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은 그냥 명함 쓱 주고 간다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명함 쓱 주고 가면 그냥 알아들어서 거기랑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증거가 남을 수 없는 거니까 네. 일단 이 사람의 폭로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큰 폭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어폰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실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호받고 막 하자. 빨리 끝내라. 아니 근데 공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선거 칠 때는 빨리 끝내라고 했어요. 빨리 끝내라고 했고 서울시가 했고 그 다음에 업체는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를 했어요. 근데 얘가 좀 먹고 살려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서두르는 거지. 그럼 뭐 사실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야. 이거는 뭐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서 준공 날짜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준공 날짜 안에만 끝나면 되지 뭐 공기를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네. 그건 또 그렇진 않다라고 해요.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어도 공사를 빨리 끝내면 하청업체 그러니까 공사하는 입장에선 좋아요. 돈이 남아요. 공기가 줄어들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도움돼. 인건비나 자재비나 뭐 장비 그 대여비나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JTBC 보도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사람이 설명한 건 뭐냐면 위에 이렇게 상판이 있으면 이거를 절단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치울 거 아닙니까? 네. 요거를 차례차례 절단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총 10번을 절단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돼 있으면 10번을 절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늘려서 8번이나 7번만 절단을 하면 절단하고 드러내는 공정이
7번, 8번에 끝나니까 10번 절단해 보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런 네.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JTBC로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를 절단하고 걷어내고 하나를 절단하고 걷어낸 게 아니라 동시에 절단하고 있었던 게 이제 JTBC 보도로도 나와서 공기에 쫓겼다라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와. 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보도야 장인수 보도는. 네. 이거 아, 왜냐하면 네. 사고 이게 그 보통 큰 사고가 아닙니다. 3명이 사망했습니다. 3명이 부상당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선거 기간에 맞춰가지고 공기를 단축하라고 압박을 했다? 이거는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55명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서울시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영장에 적시가 됐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죄를 저지른 것 같진 않다라고 하고 지금 그 공사 업체들만 사실은 지금 뭐 과실치상이나 뭐 이런 걸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만난 내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것도 사실 거기에 분노해서 우리는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래요. 네, 결국은 서울시는 빠져나가고 우리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 큰 사고인데 국민의힘 윤희숙이는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참 이건 뭐 몰래 녹취한 것도 아니고 공개된 지상파 인터뷰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함께 듣겠습니다. 그 서서문고가 붕괴와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울시 등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정치 탄압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근데 너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죠, 경찰에. 그래요? 아, 그렇게 그럼요.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그 이후에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게 뭐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끝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있는지도 불확실한데 선거 며칠 앞대우고 경찰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아주 노골적인 저는 그렇게 권선거라고 봐요. 선거 근데- 개입이죠. 야, 윤희숙, 이게 지금 유족이 있어, 유족이. 근데 이게 너무 여유 있는 일이래. 지금 이걸 왜 하니? 와, 정말 그 처참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진짜. 서울시 민심 끝으로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여론조사가 지난 5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는 오세훈 정원 후보가 조금 붙는 결과들이 나오다가 5월 넷째 주 가면서 다시 그러니까 GTX 철근 누락 논란에다가 이 서소문 고가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다시 조금 벌어지는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대략 평균적으로 한 5%포인트 안팎 벌어지는. 원래는 뭐 붙었거나 일부 조사 한 2개 정도는 오세훈 후보가 앞선 결과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GTX 철근 그다음에 서소문 이 사고 이후에 다시 좀 벌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약에 GTX 철근이나 서소문 고가 이 건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붙어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조금 다시 벌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GTX 순살 역사 관련해서도 한마디 네네. 드리면 그것도 이제 제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네. 이것도 공사 내부 관계자의 제보입니다. 네. 어떤 제보였냐면 이게 109, 209, 309, 409가 있는데 209와 309를 현대건설이 합니다. 공구가 2개죠. 그러면 현장 사무소가 2개 설치되고 현장 소장이 2명. 왜냐하면 각각 입찰을 본 거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내부 제보는 뭐냐면 일단 거기도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계속 공기 단축하라고 무리하게 압박을 강해서 24시간 철야 근무가 계속되고 있어서 작업자들이 많이 지쳐 있고 못하겠다고 사표 쓰고 도망간다. 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팩트로 확인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현대도 인정을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많이 네. 그만두는 건 맞다. 그래요. 네. 209와 309를 합쳐서 현장 사무소를 하나로 만들고 현장 소장을 한 명으로 줄이고 밑에 그럼 공사팀장이 각각 있어야 되는데 공사팀장도 한 명이 됐으니까 이번에 그 철근이 빠진 거기요. 네. 그게 209지 않습니까?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냐. 그러면 서울시가 입찰을 준 거 아닙니까? 네. 2개의 입찰을 준 거잖아요. 209, 309를 각각 입찰을 줘서 선대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공사를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현장 사무소를 합쳤냐? 왜? 삼성역이잖아요. 네. 현장 사무소가 2개 설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무실 임대료가 비쌉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데요.
임대료가. 네. 한 달 임대료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나가는데 1년이면 뭐 2억. 이거를 뭐 몇 년 하면 이제 몇십억 단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아마 현대는 현장 사무소를 하나로 합친 것 같다. 감리단은 반대했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해줬다. 요거는 팩트로 서울시와 현대가 다 맞다라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공기 단축은 이 서소문 고가차도는 이제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비용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공기 단축은 왜 그 GTX에서 공기 단축을 서울시가 세게 압박을 하냐면 애초에 설계를 서울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수정을 해요. 한번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이거를 심의 과정에서 그 축소해 거기 뭐 되게 화려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 설계도면을 바꿉니다. 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데도 한 100억이 더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몇 개월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공사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런데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 날짜에 맞춰야 됩니다. 준공 날짜를 못 맞춰서 공사가 길어지면 서울시는 GTX-A 사업자한테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꼼수로 들고 나온 게 공기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무정차 통과시키겠다. 일단 GTX-A 열차는 다녀. 근데 공사가 아직 완벽하게 안 끝났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타고 내리지는 않아. 지금 요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고 그러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내부 제보자가 이건 팩트는 아니고 의혹인데 10월 11월에 철근이 빠진 건 이미 확인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러니까 서울시가 왜 소극적이야? 보강공사. 그럼 빨리 보강공사를 하든지 착수를 하든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강공사를 들어가면 시간이 더 공기가 길어져. 더 늘어나니까 일단 자기가 계약한 대로 그 무정차 통과시키는 걸로 공기 맞추고 그 다음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한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 와, 진짜 완전 날림이네. 그렇게 보면 서소문도 그렇고 삼성역도 그렇고 서울시의 책임을 저는 면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 부분 좀 똑바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대건설 대표님, 그다음에 쭉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철근 누락 사건 이것에 대해서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죠. 그렇게 본다 안 본다 본인이 전문적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까? 네. 예, 맞다는 거. 그다음에 현대건설 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네, 부실시공 맞습니다. 맞죠? 이해됐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안대희 전 본부장님,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임충근 본부장님,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누락 시공한 사항입니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누락 시공. 예, 중대한 누락 시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부터 철도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이게 이제 실제 GTX 철도공사 현장 철도 누락사가 되게 저희는 중요한 사건을 이해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중대한 부실 시공 뭐 이런 유사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공오류 맞습니까? 네, 철근 누락은 구조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입니다. 예, 화면을 좀 바꿔주십시오. 예, 예, 실제 이 공사 현장 자체가 현재 일일 평균 수송 인원이 11만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GTX A와 C 위례 신사성 등 개통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걸 쭉 그 각종 버스 완성센터 상업시설 입주하면 이거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 맞습니까? 예, 현재 GTX A는 이용자만 8만 8천 명이 넘고 그 삼성역이 이동 인구가 약 300만이 넘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지하 5층의 철근 누락 사건은 중요한 부실 시공이다. 중대한 부실 시공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 전제가 종래에도 이제 인천 검단 순살 아파트 있었고, 그 다음에 안산선에서 공사장 붕괴할 때 그 벽체에서의 이 압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건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인식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철근 누락은 모든 토목 건축 전문가들에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될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게 GTX와 관련해서 만약 공기가 지연되면 GTX에 대한 바로 운행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 정부는 25년과 26년 1분기까지 1,230억 원 손실금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서울시도 관계자들이나 현대건설이나 감리단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저희 국토부에서 사실 슬래브에 난 비구조적 균열에 대해서도 점검단을 꾸려서 따려볼 정도로 지금 균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근 누락이었으면 국토부와 공단과 공유하고 같이 원인 그리고 전수조사 다음에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토부는 이걸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시점 4월 29일 맞죠? 네. 4월 29일부터 이 쭉 보니까 그날 오후 4시에 보고받으셨나요? 서울시에서 오후 4시에 저희 과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어떤 내용들을 했습니까? 서울시 일단- 국토부의 국장님의 첫 느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가 책임져서 판단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17시 45분에 보고를 받고 나서 상당히 놀랬고 즉시 회의를 해서 시설물 검증 시험을 바로 중단시켰고 그리고 저녁 22시 30분부터 전문가들을 모아서 긴급 안전 점검을 했고 왜 갑자기 긴급 안전 진단을 갑자기 그렇게 저녁에 하셨습니까? 일단 기둥에 철근이 절반이 빠졌다 그러면 지하 5층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됐고 그래서 즉시 이거는 바로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관한테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일단 조사 결과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나왔고. 아침 8시 반에 장관님 보고할 기회가 있어서 그 행사 끝나고 9시에 보고를 드렸고 차관님께도 9시 40분에 온라인 보고 드리고 50분에 직접 대면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29일 오후에 이걸 4시 45분쯤 아셨고 제가 안 거 국토부가 한 거는 4시에 4시 회의를 하셨고. 진행했고 제가 알 거는 17시 45분입니다. 17시 45분에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해서 쭉 보고를 장차관까지 다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장 차관님께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런 것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면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도기본 전임 본부장은 당장 안전에 지장도 없고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단 저희 판단에 국토부에서는 그 LH 순살 아파트 등 다양한 사건을 보면서 또 최근에 신안선선 붕괴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둥 문제라든가 철근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장 차관님께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서울시에서 이런 행태 자체가 사실상 안 했다면 이거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과장이 이런 걸 보고를 안 했다면 국장님 어떤 조치를 했겠습니까? 즉시 보고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예. 그 행정적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책임을 그건 이제 감사관실에서 알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예, 판단할 여기까지 사항.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아까 몇 가지 질문이 있지만 11월 5일 질책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거죠? 11월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11월 5일 11월 잘못 보는데 4월 30일 4월 30일 처음에 본부장부터 보고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런데 아까 현 본부장님은 그때 보고했지만 질책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고 김성보 권한대행께서는 질책한 적이 없는 거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예, 그냥 뭉개있고 이게 실제 그래서 권한대행의 오늘 진술 내용을 얼굴을 모두 국민들이 보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은폐다 이렇게. 이거 은폐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은폐는 추론할 수밖에 없고 절대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 차례 김성보 말씀드렸습니다. 권한대행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단계로 물어보겠습니다. 11월 5일 작년 11월 5일 철근 누락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 보고받았을 왜 그 자리는 왜 갔습니까? 11월 5일 말씀드릴까요? 현장에 왜 갔습니까? 이 점 많이 답변하십시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국토교통위 국감이었습니다. 10월 20일. 그때 윤종호 국회의원이 건설 현장 노동 실태와 관련해서 영동대로 지하 현장에 근로자들이 너무 과도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한다. 이게 경향신문에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다음 날 권한대행님 시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셨으니까 권한대행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다른 우리 안 본부장님이나 몇 분 이야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사안이 딱 이해되자마자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바로 보고해야 될 사안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도기본 본부장이 알아서 다 해라. 뭉개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기본 본부장 판단에 의하면은 아니 본인의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대행으로서의 이 부시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뒤에서 보고를 안 했다. 오죽했다. 뭉갰다. 이것에 대해서 괜찮다.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보고 안 해서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무 부서 책임 있는 본부장의 결정을 지지합니다.